자, 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단원은 자손이 부모를 닮는 현상인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유전학의 아버지 멘델이 연구했던 완두콩의 유전부터 우리 가족들의 유전 현황까지를 알아보는 단원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알고 나면 흥미롭고 나의 삶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듣길 바래요. 앞서 말했지만 유전이란 자손이 부모를 닮는 현상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엄빠의 부분을 닮았어요. 눈, 코, 키, 머리 색깔, 눈 색깔, 성격 등등. 가끔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닮은 부분도 있어서 놀랄 정도예요. 아주 예전부터 과학자들은 왜 자손은 부모를 닮는 걸까에 대해서 궁금해왔고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 옛날에 과학자들은 자손이 부모를 닮는 것은 유전에 관련된 물질이 물감처럼 자손에게 골고루 섞였기 때문이다 라는 호남 유전설을 주장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정말 유전 물질이 물감처럼 섞이는 거라면 물감은 여러가지 색을 섞을 경우 모두 검은색이 되는데 혼합설을 따른다면 세대를 거듭해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커서 또 자손을 낳는다면 물감이 모두 검은색이 되는 것처럼 모두 비슷하게 생긴 자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처럼 혼합설을 반기를 들고 유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레고어 멘델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멘델은 오스트리아의 수도승으로서 식물 재배에 관심이 많았고 완두콩의 재배를 통해서 유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완두의 유전 연구를 통해 멘델은 유전에 대해서 혼합 유전설이 아닌 입자 유전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자 유전설이란 유전 물질이 물감처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유전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는 자손에게 유전 입자를 전달해주며 자손은 유전 입자들의 조합으로 그 모습이 결정지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은 커서 다시 자손을 낳을 때 유전 입자를 전달해주고 유전 입자는 섞인 형태가 아니라 원래 그 자체 그대로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멘델의 입자 유전설은 그 당시 개무시를 당했어요. 자, 왜냐면 유전 입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DNA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고 멘델은 유전 입자를 정확히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멘델이 정통 과학자가 아닌 수도승이었기 때문에 그 전문성 측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나중에 멘델이 죽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DNA가 발견이 되고 DNA 염색체를 기반으로 한 유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서야 멘델의 유전 연구가 인정을 받게 되고 멘델이 주장한 유전 입자가 나중에 유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멘델의 연구는 유전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멘델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유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전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먼저 알아야 해요. 영어를 읽기 위해서 알파벳을 배우는 것처럼 멘델의 연구를 이해하고 유전 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유전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물이라고 했을 때 생물체가 가진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얼굴을 떠올렸을 때 눈이 달렸고 코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쌍꺼풀이 있고 입술이 있고 등등, 혹은 완두콩이라고 떠올렸을 때 완두콩의 모양, 색깔, 그런 등등이 있어요. 자, 이러한 생물들이 가진 형태, 특징, 성질을 형질이라고 해요. 자, 완두콩은 색깔, 모양이라는 형질이 있는 거고 사람은 눈, 코, 입, 키, 몸무게 등 같은 형질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완두콩의 색깔이 모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색이 있고 모양도 한 가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름진 거, 둥근 거가 있어요. 또 사람의 눈도 또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긴 눈, 작은 눈, 큰 눈, 쌍꺼풀이 없는 눈, 있는 눈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어지고 분류되어 수 있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대립형질에는 직모와 곱슬머리, 큰 키와 작은 키, 쌍꺼풀이 있고 없고, 혹은 완두콩의 경우 노란색 완두, 녹색 완두, 혹은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처럼 구분되어지는 형질들을 대립형질이라고 해요. 자, 생물의 형질을 결정짓는 것은 DNA에 있는 유전자입니다. DNA에 있는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현상, 이것을 유전이라고 해요. 자, 이때
대립형질을 결정되는 유전자들을 대립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생물의 대립유전자는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아서 쌍을 이루고 이 대립유전자 쌍, 즉 대립유전자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대립형질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자, 생물의 형질, 대립형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대로 표현한 것을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자, 둥근 안도 노란 안도 쌍꺼풀이 있고 없고처럼 눈으로 관찰 가능하고 그대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자, 반면 겉으로 드러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관점으로 어떤 유전자가 어떤 조합으로 있냐를 표현한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해요. 자, 유전자의 이름은 굉장히 길거나 불규칙하기 때문에 편의상 알파벳으로 나타내는데요. 체세포를 기준으로 생물은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두 개의 대립 유전자 쌍을 가져요. 자, 앞서 말했듯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동 염색체에 유전자가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유전자형을 표현할 때는 라지 R, 라지 R 혹은 라지 Y, 스몰 y, 라지 A, 라지 B처럼 유전자를 두 개씩 써서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 유전자의 구성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둥근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하나씩 있는 상태라면 유전자형은 라지 R, 라지 R이라고 말하고 표현형은 둥근 모양이라고 말하면 되어요. 자, 멘델은 식물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꽃이 피는 식물 중 완두를 대상으로 유전을 연구했어요. 식물의 생식 방법은 식물의 정자인 꽃가루가 날려서 식물의 난자가 있는 암술을 붙임으로써 일어나는데요. 자, 이렇게 식물의 생식이 일어나는 과정, 교배가 일어나는 과정을 수분이라고 해요. 자, 완두꽃에는 꽃 안에 수술과 암술이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술과 암술을 이용해서 셀프로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하고, 자가수분의 또 다른 의미는 같은 유전자형을 갖는 개체 간의 교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셀프 생식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개체끼리 교배도 가능한데요. 이러한 교배를 타가수분이라고 하고, 다른 유전자형을 갖는 개체 간의 교배라는 뜻으로 보면 되어요. 자, 앞서 말했지만 유전자는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아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유전자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한 형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전자 쌍, 유전자 조합이 같을 경우에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완두의 모양이라는 형질을 기준으로 순종은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를 말하고, 완두의 색깔이라는 형질을 기준으로 순종은 라지 Y, 라지 Y, 스몰 y, 스몰 y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를 말해요. 자, 만약 완두의 모양과 색깔 이 두 개의 형질을 기준으로 본다면 순종은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그 다음에 라지 R, 라지 R, 스몰 y, 스몰 y, 그리고 스몰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마지막으로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모두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형질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라지 R, 라지 R, 스몰 y, 스몰 y, 그리고 스몰 r, 스몰 r, 라지 Y, 라지 Y도 각각 형질을 기준으로 같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말해요. 자, 순종은 언제나 어버이와 자손, 그러니까 엄빠와 자식이 표현형이 같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순종 말고 반면 순종과 달리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 쌍, 유전자 조합이 다를 경우 이것을 잡종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완두의 모양이라는 형질을 기준으로 잡종은 라지 R, 스몰 r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를 말하고, 완두의 색깔이라는 형질을 기준으로 잡종은 라지 Y, 스몰 y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를 말해요. 자, 만약 완두의 모양과 색깔 두 개의 형질을 기준으로 본다면 잡종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를 말해요. 자, 멘델이 연구한 완두콩을 대상으로 유전 용어를 정리하면 멘델은 완두콩의 모양과 색깔이라는 형질을 기준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 완두콩의 모양 형질은 대립형질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기준으로 하였고, 표현형은 둥글다, 주름지다 라고 표현하고, 둥근 완두들의 유전자형으로는 순종과 잡종 모두 있는데요. 순종인 라지 R, 라지 R과 잡종인 라지 R, 스몰 r이 있고, 반면 주름진 완두는 유전자형이 순종인 스몰 r, 스몰 r 하나만 있습니다. 자, 완두콩 색깔에서는 표현형이자 대립형질이 노란색, 초록색 두 개가 있고요. 유전자형으로는 노란색 완두는 순종인 라지 Y, 라지 Y, 잡종인 라지 Y, 스몰 y가 있고, 초록색 완두는 순종 스몰 y, 스몰 y 하나만 있습니다.
자, 앞서 선생님이 대립유전자를 많이 언급했는데요. 대립유전자의 정확한 정의는 상둥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말해요. 둥근 완두 모양 유전자 라지알과 주름진 완두 유전자 스몰 r이 서로 대립유전자의 관계에 해당해요. 또 대립유전자의 조합은 유전자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립유전자의 대립유전자의 조합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물의 대립형질이 결정되게 돼요. 자, 이번에는 생식세포를 대립유전자의 관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모세포의 유전자 구성과 유전자형이 순종인 라지알의 경우 생성되는 감수분열 후의 딸세포, 즉 생식세포는 4개이지만 대립유전자 입장으로 보았을 때 생식세포의 종류는 라지알 유전자 하나를 가진 한 종류입니다. 자, 이번에는 잡종인 라지알 스몰 r이 모세포의 경우에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라지알 하나, 스몰 r 하나씩 찍 찢어지기 때문에 생식세포의 종류는 라지알, 스몰 r 유전자를 가진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식세포, 딸세포는 4개를 만들어요. 대립유전자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생식세포의 종류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대립유전자를 2개 동시에 보도록 할게요. 자, 잡종인 라지알 스몰 r, 라지알 스몰 y의 모세포일 경우 상동이 염색체가 하나씩 분리되는 과정에서 확률적으로 라지알 라지 y, 라지알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로 총 4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조건 4종류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4종류의 생식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유전 용어에 대한 공부는 끝났고요. 이제 멘델의 연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멘델이 완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버이와 자손의 표현형이 언제나 같게 나오는 순종 개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둥근 완두 순종이랑 주름진 완두 순종이랑 러브러브 교배를 시켜보았어요. 자, 둘이 교배되는 과정에서 둥근 완두는 라지알의 유전자형을 가진 생식세포만 만들게 되고 주름진 완두는 스몰 r 유전자형을 가진 생식세포만 만들게 됩니다. 이 두 생식세포가 합쳐진 자손은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 r인 잡종이고 멘델은 이것을 잡종 1대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잡종 1대의 유전자형 라지알 스몰 r은 둥근 완두일까요? 주름진 완두일까요? 아님 혹은 반반씩 섞인 완두일까요? 정답은 표현형이 둥근 완두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보면 순종 교배를 통해 얻어진 잡종 1대는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 r이고 표현형은 둥근 완두로 나옵니다. 즉, 둥근 모양인 라지알 유전자는 형질로 나타났지만 주름진 모양의 스몰 r 유전자는 형질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멘델은 이 현상을 보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잡종 1대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유전자를 우성이라고 하고 드러나지 않는 유전자를 열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우성이란 순종교배를 해서 얻은 잡종 1대에게 표현되는 유전자 형질을 말해요. 자, 이때 우성 유전자는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자, 반대로 열성이란 잡종 1대에서 드러나지 않는 유전자 형질을 말하고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는 잡종 1대에서 열성 유전자는 드러나지 않고 우성 유전자 형질만 드러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확인 문제 1번 보겠습니다. 1번, 생물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하였을 때 같은 형질만 나오는 개체는 순종이라고 해요. 잡종의 경우 자가수분을 하였을 때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3번, 잡종 1대에서 표현되는 형질을 우성,
표현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5번, 대립유전자쌍을 알파벳으로 나타낸 것은 유전자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로 볼게요. 자, 순종 키 큰 것과 작은 것을 교배했더니 잡종 1대의 표현형이 모두 키 큰 완두가 나왔대요. 잡종 1대에서 표현되는 형질을 우성, 표현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했으니까 우성은 키 큰 형질이고 열성은 키 작은 형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멘델의 유전연구 우열의 원리편 끝! 그럼 보바!